안희식 안 해줄 거예요. 뭐 처음부터 나 일부러 찾아온 거 알아요? 우연은 전혀 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이사장님이 계획한 거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변명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다신 찾아오지 말고. 당신 아들한테 절대 내가 안 줄 거니까. 100만 원, 지안과 수빈은 각각 50만 원씩. 이들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려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빠는 아직 우리 집 가장이야. 평생 아빠 혼자 돈 벌었으니까라는 지안의 말은 아버지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는 자식들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 속에서 드물게 보이는 건강한 가족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라마의 핵심 반전이 시작됩니다. 은우는 자신이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잃어버렸다는 말과 청주 보육원에서 입양됐다는 사실 사이의 모순. 그녀는 직접 청주 보육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은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원래 파주 감나무 보육원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큰 불이 나서 청주로 옮겨졌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그곳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육원 직원의 말에 따르면 1년 전쯤 유라라는 아이의 친양자 기록을 찾으러 온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유리창이 깨지고 서류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죠. 누군가 은우의 입양 기록을 의도적으로 빼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은우에게 지혁이는 조용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성재의 신발 선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스킨십. 수빈이가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 100일만 사귀자.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하기로 약속합니다. 양쪽 부모님 모두 모르게 만났다 헤어지는 것도 자유롭게. 만약 마음이 변하면 뻐꾸기라는 문자 하나로 끝내기로 합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잠깐의 달콤함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줍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은우는 지혁이와 함께 불타버린 감나무 보육원 터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흐릿한 기억이 현실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쌍둥이 오빠와 함께 있었던 기억,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과 오빠를 떼어놓았던 순간. 근처에 사는 83세 할머니는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불이 나기 전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엄마라며 아들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를 함께 버려놓고는 나중에 와서 아들만 선택적으로 데려간 것이죠. 아이고, 그렇게 독한 엄마라니. 내가 기가 막혔지라는 할머니의 말은 그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장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 여자의 주민등록을 복사해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중증의 병이 있어서 치료하려 한다고 했죠. 바로 여기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드라마는 과거 장면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어린 우준이와 유라는 보육원에 함께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오빠 유라야라고 부르며 의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나 우준이만 데려갑니다. 유라에게는 바나나 먹으면서 기다리면 엄마 또 바나나 사서 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엄마 유라야 하며 동생을 부르는 어린 우준이의 목소리. 하지만 그 여자는 우준이만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유라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고 결국 청주 보육원으로 옮겨진 후 은우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남매가 억지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엄마의 차가운 선택,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은우.
그녀는 더 이상 고성희의 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성희는 은우의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고성희는 처음엔 여유로운 척하지만 은우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정순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은우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은우가 선언합니다. 처음부터 나 일부러 찾아온 거 알아요. 우연은 전혀 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이사장님이 계획한 거 다 안다고요. 이 대사는 31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은우는 고성희 우연을 가장해 자신에게 접근했고 모든 것이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걸 폭로합니다. 건강검진도 친절한 대도도 모든 것이 간 이식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변명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다신 찾아오지 말고. 당신 아들한테 절대 내 간 안 줄 거니까. 은우의 단호한 거절. 하지만 고성희의 표정을 보면 이것으로 끝이 아닐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31회를 통해 고성희라는 캐릭터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쌍둥이 남매를 버리면서도 아들만은 선택했던 여자.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 다시 딸을 찾아왔지만 그것도 아들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였습니다. 고성희의 행동은 모성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딸의 입양 기록을 불법으로 빼내고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고 건강검진까지 미리 시켜가며 적합성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녀에게 은우는 딸이 아니라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31회에서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섰고 고성희의 거짓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양어머니 정순의 걱정 어린 질문에도 은우는 자신에게 진짜 엄마는 정순 한 사람뿐이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성희에게는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죠. 은우의 이런 변화는 드라마 초반에 순진하고 착한 캐릭터에서 크게 성장한 모습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회가 끝나면서도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우주는 자신이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고성희가 그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고성희는 정말 이대로 물러날까요?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녀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셋째, 성재와 수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100일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관계가 밝혀지면 양쪽 가문 모두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넷째, 우준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가 정말간 이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성희는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화려한 날들 30일에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쌍둥이 남매의 비극적인 과거, 고성희의 냉혹한 계획, 그리고 은우의 당당한 대응. 모든 것이 한 회에 쏟아져 나오면서 드라마는 절정을 향해 치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은우가 고성희에게 당신 아들한테 절대 내 간 안 줄 거니까라고 말하는 순간은 정말 짜릿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과연 고성희 이대로 물러날까요? 한편으로는 성재와 수빈의 달콤한 100일 약속도 걱정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더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32회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성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주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요? 다음 회도 기대가 엄청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